네, 지금부터는 정동영 장관의 이른바 기밀 유출 프레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이시고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시죠? 네, 지금 뭐 예. 6.3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예.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 호남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예. 지난주하고는 TK하고 부울경 다녀왔고요. 네. 전국을 다니시면서 네, 선거 네. 캠페인을 하고 네. 계시군요. 네. 예. 하여간 당대표급.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 예. 안보 분야에는 우리가 잘하는데도 저쪽에서 저렇게 공격을 하면서 예.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안보가 취약하다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안보의 상징성이 있어서 그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니면서 방산 업체들 모아서 간담회도 하고 후보들과 함께 그렇군요.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힘을 보태고 있죠. 그래서 가면은 또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요. 예. 와서 안보 취향하지 않다는 거를 예. 같이 다니면은 딱 든든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도 보수 확장성이 어. 있는 인물로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그렇군요. 후보님들이. 그래서 예. 꼭 와달라. 예. 세도하고 있습니다. 몸이 와. 10개라도 지금 다 모자란 다닐 판에. 수 없어요. 예. 네. 취재 편의점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속보가 좀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코스피가 사상 첫 6,500선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와, 네. 대단합니다. 예. 네, 우리 반도체가 중동 전쟁을 이겼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예. 됩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22만 6,500원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야, 이 난리통에 전쟁이 났는데도 한국 시장은 이렇게 건재하고 튼튼하다라는 거를 또 확인하는 상황이 아닌가 정의를 싶습니다. 정확히 내리면 우리 반도체가 중동 전쟁을 이겼다. 이겼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중동 전쟁도 이기고 이겼다. 있다라고 정의하면은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예. 네. 이제 대단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 엄청난 이 에너지와 힘을 네. 정말 저희가 내란도 극복한 국민들이기 때문에 네. 야, 이런 전쟁 우리가 주식 다 이겨낼 수 있어라는 네, 결심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가운데 이 요상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의원님 모시고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오셨습니다. 네. 사실 정동영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 3월 6일 국회 외통위 출석해서도 마찬가지고 평안북도 구성시에 북한의 핵시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슨 뭐 막 그냥 뭐 엄청나게 센 정보를 공개했다기보다 그 자체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지속적으로 그만둬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저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한미 동맹마저도 선거용 소재로 삼는 저질 안보 장사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고요. 예. 김 부장은 가짜 뉴스라는 게 이미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구성 핵시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각종 학술 논문이라든가 국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공유가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저렇게 공개된 공공연한 비밀, 이것은 기밀 유출이 아니죠. 그리고 또 정동영 장관이 얘기한 거는 지난 청문회 때도 얘기했잖아요, 작년. 그러니까요. 그때는 아무 시비를 안 예, 걸다가 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시비를 거는 것은 전형적으로 선거를 이제 자기들이 내세울 게 없으니까 안보마저도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주 안 좋은 케이스예요. 한미 동맹 균열을 가져오는 이런 균열을 자꾸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기밀 누설했다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한미 동맹 균열 프레임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적 행위죠. 네. 우리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안보의 큰 틀에서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꾸 한미 동맹을 균열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브런슨 사령관이 안규백 장관에게 이 내용을 항의를 했다.
물론 우리 국방부가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밝혔는데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기자회견까지 한 거거든요. 네. 도대체 그 성일종 위원장은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을 들었길래 이런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주장을 하는 걸까요? 네, 이것은 사실이 확실히 아니에요. 그 브론슨 사령관이 네. 안규백 장관을 만나서 항의했다. 예. 군사기밀 누출에 대해서. 이거 제가 어저께 안규백 장관을 일부러 만났어요. 어제 직접 만나셨습니까? 네, 예. 어제 법사위에 출석했었죠. 국방위 관련 법안이 있어서 예. 출석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잠시 시간을 내서 제가 있다 그래서 방문을 했죠. 안규백 의원실에. 네네네. 그랬더니 거 계셔서 이거 어떻게 됐느냐라고 확인을 했더니 실제 브론슨 사령관으로부터 항의가 있은 적이 없었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발표했잖아요. 이렇게 브론슨 사령관이 기밀 누출 이런 걸로 해서 항의한 적이 없다라고 네. 공식적으로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공세 또 안보를 이렇게 선거에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지난 3월 10일에서 11일 브론슨 사령관이 국방청사에 방문한 걸 갖고 또 트집을 잡아요. 네. 국민의힘에서. 예. 그때 3월달 벌써 한 달 전이잖아요. 3월 10일 하고 11일 날 방문을 해서 이때 항의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때가 어느 시점인가 하면은 한미 연합훈련 기간이고 또 그때가 중동전이 일어나고 예. 사드라든가 패트리어트 이런 것들이 중동으로 맞아요.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한참 이슈될 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때 브론슨 사령관이 찾아갔다고 한다면은 네네. 주로 연합훈련에 대한 이슈 그리고 그때 가장 첨예한 것이 뭡니까? 네. 사드 패트리어트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거에 대한 어느 정도 네. 정보를 예. 공유했을 거고 그랬기 때문에 안규백 장관도 나중에 국방위에 와서 예. 연합방위태에서는 이상 없다. 사드나 뭐 이런 것들은 미세 조종이 있었다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마 장윤선 편의점에서도 와서 얘기한 맞습니다. 걸로 네, 네, 기억이 네. 되는데 예, 예. 그거 미세 조종이 있다는 의미는 예. 사드 탄약, 패트리어트 탄약, 탄약. 미사일이 일부 갔다. 네. 발사대가 간 간게 것이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확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중동 전쟁에서 지금 미사일에 대한 대응으로 갖고 갔는데 예. 이번에 이란의 드론이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아마 패트리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됐고 그러다 네. 보니까 탄약이 부족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주일 미군에 있는 탄약, 예. 독일에 있는 탄약까지도 예. 전환을 좀 했을 것이다라고 아하. 분석했는데 예. 정확했어요. 얼마 전에 브론슨 사령관이 청문회 가서 예. 사드는 반출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고 며칠 전에 증언을 했잖아요. 네네. 그때 제가 딱 판단한 것이 정확히. 딱 맞고 그런 논의를 3월 10일, 11일에 그때 막 정보가 뭐 엄청 예. 폭발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 요구가 예, 예. 진짜 사드가 갔냐, 갔느냐 안 갔냐. 안 갔느냐 예. 뭐 또 일부 안보에 위협 방송국에는 뭐 나가는 사진도 나오고. 보여주고 그래서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했고 대통령님께서도 연합방위태에서 이상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국방부도 했는데 그런 시점에 무슨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당시 우리는 중동전 사항을 미국이 아마 설명을 하고 일부 공유를 했을 것이고 연합훈련 진행 중이니까 이렇게 연합훈련 중에는 또 장관님께 수시로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연합사령관은 혼자 예. 전쟁 훈련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합참의장의 지침, 국방부 장관 지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하. 그때는 수시로 통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해요. 그렇군요. 네. 그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정동영 장관도 아니 작년에 인사청문회 때 아무 말 없다가 왜 지금 이걸 가지고 하느냐 그 저희가 의심스럽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X에 글을 올려서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본질은 국민의힘의 그 악성 습관이죠. 선거만 되면 안보 파리를 해서 예. 표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예전에 보면 뭐 북풍까지도 이렇게
막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지금은 이재명 정부 너무 잘하니까 흠잡을 것이 없으니까 예.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막 어. 옛날 거 뒤져갖고 정동영 장관 뭐 이런 거 구성 발언인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됐다 하고 예. 저들이 소설을 쓰면서 저는 발표하고 있고 이건 선거용 안보 몰이 를 하고 있다라고 예. 보여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포인트는 구성 발언을 문제 삼아서 미측에서 정보 제한, 대북 정보 제한을 한다. 그것도 하루에 통상 50에서 100쪽씩 이제 정보가 오는데 이거를 안 주기로 했다. 이게 언론에 나와서 또 문제가 커졌어요. 정보 제한은 네. 수시로 저 정보의 한계를 이만큼 풀었다가 줄였다 해요.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 전에 몇 번 드렸는데 전쟁을 하는 나라이거든요. 미국은. 네. 그러면 전쟁에 거기 필요한 물자, 뭐 장비, 탄약 이런 것들이 일부는 이동해 간다든가 이런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게 노출되면은 미국이 중동에서 뭐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미국이 전반적인 북한 정보뿐만 아니라 좀 통제를 해요. 당연히 우리가 파병을 이란 중동 전쟁에 나가서 같이 거기 한다면 정보의 공유량이 확 많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공유량이 그때는 우리만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에도 많이 줄였을 거예요. 아. 전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자칫 잘못하면은 대북 정보가 북한을 이렇게 인공위성이 얼마만큼 네네네. 돌아갔는데 지금은 얼마 덜 돌려간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동의 포커스를 더 맞춰야 맞추니까.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럴 때는 좀 줄이고. 정보를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예. 해요. 우리가 사실 저도 우리 비서진들하고 보좌진들하고 예. 의원총회라든가 또는 최고위원 예. 회의라든가 이런 거 회의 전에 가면은 정보 양을 줄이다 늘렸다 가급적이면 공유를 해요. 그렇지만은 예. 중요한 시점에는 정보 공유를 아예 안 하죠. 예를 들어 지금 최고위원 같은 공천하고 막 예. 심의하잖아요. 예. 청소는 막 아. 일어나는데 공천 이런 거는 나간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다 오늘 최고위원 보좌진들한테 회의는 안 한다 당분간 예. 어떤 메시지도 잘못 나갈 수가 있잖아요. 아하. 그런 것처럼 선거철 공천 기간에는 정보의 양을 공개 양을 줄이듯이 미국도 마치 전쟁하는데 당연히 줄였다 늘렸다 그럼 이거 하는 굉장히 것이죠. 통상의 범주에 있는 건데 네. 어찌 보자면 네네. 예,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가 뭐 그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 뭐 필요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것 때문에 정동영 장관의 위치가 흔들릴 정도로 만드는 것은 이건 문제가 아니냐. 그건 문제죠. 그래서 예. 제가 메시지를 냈거든요. 특히 북한 핵에 관계된 이런 정보라든가 이런 건 많이 줄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동 전쟁 하는 근본 이유가 이란의 핵시설을 협상이었잖아요. 제거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도 북한 핵에 대해서 예. 국민적인 관심이 있고 얼마만큼 영변에서는 우라늄을 생산하고 뭐 프루토륨 생산하고 우라늄은 어떻게 하는 이런 것들이 또 당연히 궁금하고 더 그렇잖아요. 그럴수록 이제 그 좀 정보량을 조금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도 그 수시로 이런 건 이루어져요. 네.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에게 특히 이제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네. 그게 하나가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권 문제, 그 다음에 네. 이제 지난 2월에 있었던 서해상의 이제 미중 전투기 대치 상황,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특히나 미국 측에서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쿠팡과 관련된 거, 그리고 뭐 또 하나는 또 뭐 BTS 방시혁 씨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등등에 대해서 불만이 있던 차에 이것을 정동영 장관에 대한 뭐 불만 표시로 드러내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미국은 내정 간섭을 되게 그 조심하고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해요. 제가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보면은 연합사령관이나 또는 미국 대사 같은 경우 그 장관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내정 간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비치면 큰일 나거든. 예. 그래서 일체 그것을 언급하는 것을 사실 금기시해요. 사실은. 저는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했다고는 전혀 안 봐요. 그건 내정 간섭이니까. 그거는 연합사령관이나 주한미군 사령관은 큰일 날 일이에요. 그렇게 보면 내정 간섭으로 비춰지잖아요. 네. 단지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이견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정책 예, 이견. 왜냐하면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은 세 가지 직책이 있는데 유엔군 사령관도 네, 있거든요. 있죠. 예. 유엔군 사령관은 DMZ를 관리하는 책임이 예. 있어요. DMZ 예. 비무장지대.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동영 장관이 이것은 우리에게 관할을 달라 하니까 충돌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유엔사에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본인들의 유엔사 입장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은 일상화돼 있어요. 통일부에서는 평화를 만들고 통일하자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그건 부서죠. 계속 예. 조금의 그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좁혀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유엔 사령관도 잘 이해해요. 사실은 통일부의 존재를. 그래서 네. 과거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도 통일부의 일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많아요. 왜냐? 국방부하고 그 외교부는 카운터 파트가 있어요. 네. 미 국방부가 있고 바로 얘기하니까 그렇죠. 오해를 금방 풀어. 외교부도 외교 그 국무부하고 네, 금방 카운터파트가 푸는데 있으니까. 통일부는 미국의 카운터 파트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통일부의 문제는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해가 많아져요. 예. 그래서 제가 연합사 부상을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해서 통일부 장관이나 차관하고 유엔 사령관 자리를 자주 마련해 줬어요. 네. 그때만 해도 그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 이런 것들 네. 할 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훨씬 더 앞서 나갔잖아요. 예. 우리가 평화를 만들기 위해.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무부나 우리 외교부나 국방부에서는 그 깊이까지 모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책을 하는데 그 한꺼풀 더 들어가면은 잘 모르니까 그때 천혜성 외교 그 통일부 차관 와서 네. 한번 차담 한번 마련한 게고 좋겠다 이런 거 오해를 하고 있다. 네. 근데 와서 쭉 설명하면 또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통일부가 미국 정부에는 카운터 파티가 없다 보니까 예. 조금 이견이 있어요. 그렇구나. 늘 그렇게 해와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이해시키고 하는 거죠. 네네. 자,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이제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과 관련해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조건에 집중해야만 미국과 한국 모두가 더 안전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 측이 오히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나 미루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 생각을 이 발언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한미가 그 이재명 정부 기간 내에 하는 걸로 어느 정도 합의는 된 것 같고요. 미국도 마찬가지 트럼프 정부 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브론스 사령관이 또 한마디 했었는데 DMR은 2029년 1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네. 2029년 1월을 얘기했어요. 예. 2029년 1월이 언제냐? 예,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날. 달이에요. 예. 그럼 거기다 트럼프 2기 정부 그 끝나기 전에 하겠다는 목표 연도니까 그거보다 땡기는 거예요. 예. 목표가 그때니까 네. 그 얘기로 보여지고 그러면서 뭐 정치적 편의주의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말은 통상 일반론적인 것 같아요. 정치 일정에 맞춰서 막 전작권 전환해서는 안 된다. 네. 전작권 전환되더라도 연합 방위태세는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예. 조건을 잘 갖추어서 이런 능력을 갖췄을 때 해야 된다. 네. 그래야 한반도 연합 방위태세가 든든하다. 예.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전 했을 거라고 봐요. 예. 왜냐 29년 1월로 본인도 못 박았잖아요. 예, 예. 그 전에 그렇죠.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예. 트럼프 정권 때
정부 때 하겠다. 우리도 이재명 정부 때 하겠다. 그 시기를 1년 앞당기느냐 뭐 예.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예. 그런 건 조건을 평가할 때 예. 정량적 평가도 있지만 정성적 평가도 있어요. 정성적 평가는 어차피 정치적인 영역이에요. 거기 세 가지 조건이 뭔가 하면은 한국의 핵심 군사 능력, 네. 그다음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예. 그다음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이거든요. 예. 그럼 한반도 핵심 군사 능력은 정량적 평가가 돼요. 예. 나오잖아요. 전투 지수가 나오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도 어느 정도 정량적인 성격이 있지만은 정치적인 판단이 또 들어가는 거고요. 네네네. 거기서 미국이 예를 들어서 해구상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확장 억제 전략을 더 주겠고 예.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능력이 갖춰지는 거예요. 예. 끝까지 가겠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의 안정이잖아요. 네. 이거는 예. 정치적인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정치적 편의주의는 정치 일정에 맞춰서는 안 되고 사실은 군사적인 판단 플러스 정치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전작권 전환 필요하다고 계속 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시는 거고 네. 저는 이거 빨리 가져와야 된다고 봐요. 의원님 판단에는 언제가 적기라고 보십니까? 전작권 전환의 적기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올해 안에 내년에? 아니 그건 뭐 꼭 명시하기는 뭐 하고 예. 사실 저는 지금 오늘 갖고 와도 문제 없다고 봐요. 전작권 오늘 가져와도 문제 없다. 그럼요. 왜냐하면 그것은 연합사 전작권 전환은 현재 한미 연합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이에요. 옛날 노무현 정부 때와 그 다음에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이 전작권 전환은 20년 전부터 그러니까요. 2006년부터 맞습니다. 추진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릅니다. 그때는 연합사를 해체하고 예. 우리 한국군 미국하고 연락단만 중간에 하는 예. 일본형으로 했어요. 아. 그럼 준비가 많은데 지금 문재인 정부 와서는 그 현 연합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사령관과 부사령관만 교체하는 거예요. 지금 갖고 와도 아무 그러면은 문제 없네. 연합사령관이 뭐. 휴가 가서 부재 중이면은 지금 부사령관이 당연히. 대행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그리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에브람스 사령관이 부임하고 나서 쭉 설명 듣더니 예. 이거 에브람스 사령관 이제는 얘기할 수 예, 있어요. 예. 듣더니 부사령관님 이거 오늘 당장 해도 되는 거네요. 오, 야, 맞다. 지금 연합사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는 예. 오늘 당장 해도 문제 없다. 그게 몇 년도 얘기인 거예요? 그때가 에브람스 사령관 2018년도. 2018년도.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에브람스 사령관의 태도는 예. 사령관을 하면서 바뀌어 가요. 그래요? 이건 조건이 중요하다 하고 까탈스럽게 왜냐면 예. 처음에 객관적으로 들어봤을 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조건 뭐 이런 거 따지면서 에브람스 사령관도 좀 그걸 시간을 많이 끌고 예. 했는데 전작권 전환은 그때 미국 정책에 따라서 미국이 빨리 한국이 갖고 가기를 원할 때가 있고 본인들이 주기를 싫어하는 시점이 있어요. 2006년도만 해도 그때 빨리 가지고 가라. 왜냐하면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나고 미국 전략이 바뀌었어요. 예. 전쟁은 국가끼리로 알았는데 알카에다 조직 같이 테러 조직이나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데에서 국가가 무너질 수 있겠구나. 그럼 군은 경량화해서 어디든지 다. 요새 전략적 유연성이라 하죠. 예. 어디든지 출동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 한반도에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미군 기지가 99개 가까이 있었어요. 전방에 다 인계철선 했던. 예. 이래서는 빨리 못 빼잖아요. 그쵸. 그래서 캠프 험프리로 다 모으고 모으고. 그럼 언제든지 예. 이동하잖아요. 출동 가능하고. 그리고 그래서 전작권도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한테 줘야 되겠다. 예.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우리 정부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닥뜨려져서 그때는 했었어야 됐다. 2012년도까지는 준다 예. 해서 했거든요. 예. 시기까지 모선을 박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되고. 고도화되고 중국 부상이 결정적이에요. 중국 부상이 되면서부터 이제 전작권 전환을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북한이 고도화되니까 주면은 보수들은 늘 그러잖아요. 이거 큰일 나는 것 같으니까 예. 묻고 싶은 거예요. 예. 미국을. 예.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됐을 때 하자라고 조건을 그때 2015년인가 만드는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전자권을 주면 한국이 말을 안 들을 것 같거든. 아. 그래서 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 주고 싶지 않아. 트럼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러니까 자꾸 시간을 끌려고 하고 예. 있고 우리는 빨리 빨리 가지고 오려고 가져오려고 있고 하고. 그리 우리는 지금 보십시오. 중동에서 미국이 동맹이지만은 미국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잖아요. 계속 있죠. 자주 국방이 더 중요하고 맞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오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빨리 전자권을 갖고 와야 되겠다. 예. 자칫 잘못하면 중국 견제한다고 하다가 대만 문제 생겼을 그러니까. 때 우리가 끌려 들어갈 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자권은 이제는 빨리 갖고 올 예. 필요가 있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죠. 좀 지혜롭게 근데 미국은 조금 안 지금 주고 싶네. 안 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 예. 더 커요. 근데 예. 트럼프는 또 달라. 예. 아니 우리가 왜 한국에 투자해? 예. 돈 더 내라 안 주면 올 거야 하고 엎어놓는데 예. 미국의 정치권이나 군부분에서는 예. 중국 견제하려면 한국을 같이 묶어놓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최대한 미루려고 하고 있고 브론슨도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달 네. 2029년 1월 18일 날 제가 알기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거든요. 예. 마지막 그걸 하는 거죠. 그렇구나. 네. 56분 지나고 있는데 의원님 뭐 다른 행사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전쟁 그렇죠. 얘기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한마디로만 딱 이 네. 전쟁 언제 끝납니까? 지금 소강 상태인데 출구 전략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란이나 미국이나 다 빨리 끝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유리하게 끝내야 되잖아요. 네. 미국 입장은 미국, 이란 입장은 이란. 이란.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 전쟁에 유리한 여건 하에서 하기 위해서 서로 기싸움이 하고 있고 이 기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거다. 그렇지만은 고강도의 전쟁이 아니라 저강도의 전쟁, 지리한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저강도 지리한 전쟁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협상이 될 때까지. 그러면 러우 전쟁 비슷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까지 가는 건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아니고. 4월 말에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야 하니까 예. 일방적으로 종전선언 하면서 예. 조금 더 지리하게 예. 저강도 분쟁 형식으로 전쟁이 아니라 예. 갖고 갈 수 있죠.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싸움하고 하고.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도 이제 호르무즈를 빨리 푸는 게 국제사회 특히 이제 아시아와 유럽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걸 네. 푸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더 자주 정리하도록 불러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중동전을 전문가. 분석하려 했는데 우리 그러니까, 한반도 안보를 안보를 얘기했네요. 얘기하느라고, 예. 한반도 안보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하여튼 정동영 장관에 대한 이 공격은 진짜 터무니없는 선거용 공격이다. 이걸 우리가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